우리 이승희 저자님은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희 플래너 협회 같이 계시고 저희 더베스 또 고문으로 지금 하고 감사로 또 고문보다는 또 감사가 더 감사가 더 낫네. 감사 그러니까 지도 편달 전체적으로 해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 올렸듯이 스케줄이 지금 저희가 일정이 원래 수요일 토요일 이런데 이제 책이 나오시고 나서 스케줄이 바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수요일도 강의가 있어가지고 일정을 못 잡고 그러면 5월달 중에서 다른 편이 수요일날 되는 날이 그날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이제 계속 바쁘시고 해서 오늘 아침에 또 실제 신문 보시면 조선일보 위크비디오 맨크 그걸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 우리 대표님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다 올려놨어요 오늘. 네, 그거 링크 말고요. 링크 말고? 네, 그 실물. 그것도 있어요. 그런 거 사람들이 또 좋아해요. 약간 또, 네, 그 큰 면에 글에 나온 거. 네. 네. 아무튼 강의로 일단 바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맞아요. 장관님만 지금 누님이라 부른다. 여러분도 빨리 글을 쓰시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쓰는데요. 돈 받고 강의하세요. 돈 받고. 인생이 이렇게 확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더군다나 오늘 아침 신문에 기사까지 나니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또 딴 사람보다 또 더 특별하잖아요. 제 이제 학력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다 아시나 모르십니다. 책을 다 읽어가지고 초등학교 출신으로 평생을 가슴앓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한 지 50년 만에 중고등학교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정말 안 돌아갔어요. 안 들어가요. 녹이 쓸 대로 다 쓸어가지고 이게 한 대 엉켜가지고요. 도저히 희망이랑은 없어 보였는데 그러나 저는 차라리 죽자, 안 되면 죽자는 각오를 하니까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정말 과학기술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 대학원까지 패스하면서 제가 이제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강효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불렀더니 책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는 초등학교 출신에다가 검정고시에서 이제 그 대학교 갔는데 내가 어떻게 책을 쓰나요? 그랬더니 아니야 충분히 책 쓸 수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글쓰기를 배우러 다닐까요? 그랬더니 절대 배우지 말래요. 있는 그대로. 기교 부리는 글은 전문적인 창작 공부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쓰니까 내면에 숨어있는 진정성까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배우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이제 일기 형식으로 쭉 써서 했는데 정말 메모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데 피곤하면은 뭐 한 달도 안 쓸 때도 있죠. 그러면은 너무 피곤하면 그냥 간단히 오늘 누구 만났다, 어떤 일이 있었다, 한 두세 줄만 딱 쓰면 그게 나중에는 그게 정말 씨앗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살만 붙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저는 그때 4학년 때인가 이제 조선 TV에도 나갔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출신 졸업해서 63살에 제가 검정고시 했다는 게 히트예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부 다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다 아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시사 토크판에도 제가 다녔었고요. 근데 이거 내려오면 저절로 되는 건데. 영상이 나오는 겁니까? 네. 잠시만요. 이건 안 저번에 보였을 거예요. 안 나와도. 그래서 이제 KTV에서도 나왔었고요. 여기 이제 디운박 발자 이게 양성평등원에서도 했었고 이제 이렇게 책 쓰다가도 보면요. 과연 나의 꿈은 무엇일까 하면서 이런 것도 쓰는 것도 책 쓰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이제 사흘세를 살면서 강남 건물주가 됐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연이 다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써도 이 안에 글이 엄청 나오는 거니까 이런 메모만 써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 대학
이제 석사까지 하는 과정에서도 이 안에 이제 글이 이제 엄청 많이 이제 쓰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나의 삶에 대한 글을 써서 이제 작가가 되었는데 이게 마지막 제일 히트예요. 작가 되는 게 어디 가나 지금은 막 사람들이 다시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 평면에 있을 때 몰랐었는데 작가가 되니까는 와 우리 집안에 3학년 애가 우리 집안에 아주 인기 있는 인기인이 있대요. 그러면서 정말 자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우리 이제 5남매에다가 그 손주 손녀 다 있는데 그거 한 30건 넘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써줬어요. 손주까지. 네가 태어나줘서 너무 행복하고 고맙다. 이런 거 썼을 때 1학년짜리도 그거 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파는 것보다 이게 더 보람이 있었어요. 남편한테도 여보 사랑해. 이런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해요. 보통 사람 못해요. 여보 사랑해. 당신 있었기에 내가 있었다. 이래가면서 써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들 딸들도. 아들도 최대한의 명점을 주셨죠. 우리 집 왕자 해가면서. 그래서 요즘도 저는 이제 강의 가면은 요즘 엄마들이 보면은 젊은 사람도 막 남편을 아주 정말 우스게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남편의 이름에 뭐라고 써 있나요? 하면서 이제 처음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남편 어떤 사람은 심지어 왼수. 그래서 내가 왼수면 평생 왼수다. 제 거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최대한의 아름다운 이름. 뭐라고 적혀있지? 저희 와이프 거의 이 인간으로 돼 있는데 인간으로 돼 있는데 이 인간 저는 그 좋은 말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었죠. 사업 2번 망해가지고 사월세 방에 살았으니. 3번 안 망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정말 왼수였지만 망해버릴 거 없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어떻게 해서 꼬셔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멀어서면 내 사랑. 그랬더니 여자 할머니들이 막 그래요. 보통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도 습관이 되면 되는데 왜 못하냐. 그래서 내 사랑하고 하트를 하나만 딱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줬더니 왜 하나냐요. 우리 남편이 해서 only you.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딱 보니까 나를 뭐라고 적을게요. 최대로 존칭해줘서 붙였어요. 보니까 뭐라고 했을까. 왕비. 그래서 야 그래 주는 만큼 받는구나. 그랬을 때 부부가 젊었을 때는 뭐 왼손이 악손이 싸워도 나이 먹으니까 2가지예요. 아예 오기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등지겨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어차피 사는 인생 서로 위로하고 살자 해서 저는 그냥 예쁘다 하니까 정말 예뻐져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마누라가 이쁘다 그러는데요. 이제 나갔는데 이제 뒷모습을 보면서 여보 당신이 왜 옛날 젊었을 때보다 더 멋져졌어. 그러면 막 입이 찢어져요. 그래서 나갈 때 오늘 재밌게 놀다 와야 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들도 자존감이 더 생기면서 사회생활도 즐겁고 행복하죠. 그리고 나갈 때 이제 안녕히 다녀오시라고 문 앞에서 인사를 했더니요. 쟤 나올 때요. 와서 잘 다녀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구나 하는 거를 느껴서 요즘 가는 데마다 저는 이제 그런 엄마들한테 해주면은 전부 다 수긍이 가요. 그래서 썼고 70대 작가가 돼요.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요. 그러나 한때는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일 어디까지 쓰신 거예요? 꼭지를 쓰셨네? 주제는 지금 이제 네. 목차 잡기 하고 있어요. 목차요. 목차는 보니까 우리가
지내오면서 했던 뭐 여러 가지 경험들 많잖아요. 그리고 수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 그 교보문고 같은 데 보면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 비슷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찾아서 같이 조합을 해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많이 써놓고 그거를 찾으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이제 자연스러운 글이라는 감동을 준다는 게 초등학교 교사이자 작가였던 이제 이호덕 씨가 그랬어요. 좋은 글이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는 알게 쓰는 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쉬운 말, 바르고 솔직한 말, 자연스러운 말이 글을 읽을 때 막힘이 없다. 읽은 뒤에는 충족감에 저절로 미소가 떠오르지요. 그리고 오타나 비문이 없어야 한다. 글을 읽다가 오타가 어쩌다 한 번씩 나고 하면은 책 읽는 리듬이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쓴 글이 여기에 참 해당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두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잘한다고 잘 썼다고. 이게 저는 어떤 뭐 어려운 문구나 논리적으로 뭐 썼다거나 하는 것보다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저는 썼거든요. 그렇게 쓰는 게 제일 쉽고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 속에서 이제 사례 찾기, 독서. 저는 장사하면서 정말 책을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글을 쓰면서 책을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뭐 장사의 신, 뭐 이런 거 보면은요 여기 그리고 뭐 언어의 온도, 장사를 하니까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니까는 이런 언어의 온도라든가 이런 거 첫마디에 행운에 오는 거 저는 이런 거를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좋은 사례가 많이 나왔었고 내 자신한테 해당되는 책을 찾아서 읽으면은 거기에 많은 게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뭐 작은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이런 거는 저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하루 종일 세 개를 가지고 외우면서 아주 작은 거에 반복을 했을 때 성공이 온다든가 이런 거를 글에서도 같이 녹아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책의 비슷한 제목에서 그거를 많이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 쓰면서 한 150권 이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빨리 넘기면서 중요한 대목 꼭지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거 있으면 거기에 빨리 줄을 쳐서 하고 너무 피곤하면은 저쪽 사우나 가면 또 이 야외 사우나가 있어요. 거기 저는 들어앉아서요 다 봐요. 그러면서 거 물속에서 그냥 하면서 피로도 풀고 하루 종일 책상에 매달려 가면 너무 머리 아프고 골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쉬면서 그렇게 하니까는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저에 해당되는 뭐 장사의 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책 속에서 많이 찾고 사례들도 책 속에서 많이 제가 이제 책 쓰는 거 보면은 제일 앞에 보면은 왜 그 어떤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동대문 시장에서 꼭지 처음에 보면은 이제 동대문은 이제 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 시장에서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성공한 사례가 많거든요. 이렇게 주위에 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는 제가 책을 쓰고 보니까 주위에 있는 거 모든 것들이 조그만 것들이 다 글이 되는 걸 느꼈어요. 보통 때는 책을 안 써봤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봤고 그리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면서 이제 저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장사에 대해서도 많이 해봤는데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창고가 없이 물건을 막 사다가 그냥 매상에다가 싸놓고 팔아요. 어떤 때는 심지어 계단 층계를 올려놓고 올라가서도 팔고 하면서 창고 들이는 돈으로 고객한테 싸게 공급한다는 이러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사할 때 옷을 트럭으로 사다가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막 뒤지는 재미라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사에 대한 거를 뒤져보니까는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동키마테 매장을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참고가 되면서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서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해밍웨이가 말했거든요. 초고는 쓰레기다. 처음에 쓸 때는요 무조건 많이 써놓고 추리면 돼요. 버릴 거 버리고.
누구나 다 작가가 될 수 있고 누구든 이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일리 쓰듯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아, 이게 글이 될까? 흉보진 않을까?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거 흉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이 다 모아놓고 아닐 때는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요. 그것도 나중에는 주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글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합을 해서 빼고 더하고 또 이제 좋은 글을 하다 보면은 아, 이런 거는 나한테 운영해서 되게 좋겠다 하면 또 거기다 넣어서 또 내 걸로 바꾸고. 책 쓰기에 이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요. 기본에 이제 노하우 전수는 이제 내 주장이 강하게 있고 내 이야기가 됐을 때 책으로 나오는 게 더 차별성이 있는 거거든요. 남 걸 억지로 끌어다 맞추다 보면은 어색하고 말이 안 되고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거와 해서 내 얘기가 누구든 다 있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글로 다 쓰면서 얘기했을 때 그것이 최고의 그 글이 됐었고 남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 그런 이제 설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저 주제 계획할 때 우리는 또 드림 리스트를 작성을 많이 했어요. 나의 꿈이 뭔가 하면 막 드림 리스트도 막 처음서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막 상상을 해서 뭐 람보르기니도 탄다, 뭐 벤츠도 탄다, 뭐 별의별 걸 다 적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는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벤츠 컴퓨터에 뭐 국산 최고 좋은 것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먼저 이렇게 내뱉으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다 보면은 높게 책정하면 가다 보면 중간도도 될 수도 있고 하니까는 처음에는 그 드림 리스트를 저는 또 따로 그것도 한 몇백 개도 계속 올려놨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또 추려서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꼭지 설정도 그 거의 다 이게 주제를 해놓은 다음에 꼭지 설정도 하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오히려 쉬워지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엄두도 안 났죠. 제가 책을 쓴다는 자체가. 근데 이제 자꾸만 글을 쓰면서 드림 리스트도 몇백 개를 해보고 꼭지도 몇백 개 해보면은 그 안에 내가 꼭 마음에 드는 글이 딱 이제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책도 사서 이제 많이 읽어보고 저는 책을 사면은 꼭 사서 이렇게 좀 색칠을 해놨을 때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볼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봐야죠. 그냥 보면은 문고 가서 대충 그냥 보면은 잊어버려서 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한 번 두 번 봐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꼭 사서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이제 읽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꿈, 비전, 소망, 뭐 소명 자유롭게 글을 그러니까 그 순진한 어린애처럼 쓰라 그러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리고 하면은 되는데 요즘은 애들 그림 그리는 것도 이제 그림 미술 학원도 안 보낸대요. 왜냐면 너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 창작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배워준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 멋대로 그렸을 때 칭찬을 해주면은 또 다른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교육도 이렇게 굉장히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글감, 사례, 아이디어 설정. 그러니까 글감, 사례 찾는 게 사실은 저도 하다 보면 어려웠었어요. 그러면 또 도서관 가서 또 비슷한 책 이름을 찾아서 거기서 하고 하다 정 안 되면은 나무 그 원고 글 쓴 거를 저는 어떤 때는 막 그대로 그냥 아 나한테 맞는 해당되는 거다 하면은 그 꼭지를 그냥 그대로 그냥 쫙 베껴가지고 그 중간에 한번 내 거를 다시 입혀요. 그 위에다가. 왜냐면 순서가 본론, 서론 또 이게 서론서부터 이렇게 결말까지 낼 때도 아 내가 이 말이 서론인지 결론인지 본론인지를 어떤 때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한 꼭지를 다 베껴서 써놓고 거기다가 이제 내 거를 맞춰서 써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고치고 그게 쉽더라고요. 하다는 나중에는 몇 개를 써야 되는데 도대체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냥 통째로 베껴다가 쓰면 돼요.
적어서 내 거를 하면 되고. 근데 거기서 뭐 정말 어떤 사상이나 그 사람의 진정성, 생각 이런 거는 올리면 안 되지만 내 거와 했을 때 그것이 글이 되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글을 쓰면서 하고 5장의 글을 써서 2장으로 줄이는 거는 쉽잖아요. 근데 1장을 써놓고 2장으로 늘리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많이 써보라고. 신문을 보다가도 이제 좀 괜찮은 거 있으면은 저는 그거를 막 타이핑해서 다 이제 써보고 그거를 또 내 거화해서 바꾸고 또 그렇게 쓰다 보니까 요즘은 페이스북도 옛날에는 사실 못 올렸었어요. 흉볼까봐. 근데 요즘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이미 작가인데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이 보면은 왜 이렇게 글을 써 정말 못 쓰네 이럴까봐 못 썼는데 이제는 당당해지더라고. 일단은 자꾸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 막 진짜 가깝할 때는 막 빌게요. 그냥 남 걸 갖다가 막 써놓고 따로 해놓고 거기서 또 이제 붙여서 쓰고 그러다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는 나무 글을 쓸 때는 저는 빨간 글씨로 쫙 해놓고 거기서 내 거로 삽입할 때는 파란 글씨, 까만 글씨 이렇게 해야지 나무 걸 통째로 갖다 해놓으면 그거 걸리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 분간을 잘 해서 컬러로 바꾸면 되겠네. 네. 워드 치실 때 네. 얻어 칠 때 색깔을 바꾸면 되죠. 다음 차수 그 다닐 때 나올 거예요. 쓰는 문단 쓰는 법 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 날씬한 몸매를 그 에어컨을 좀 틀까요? 아니 안 틀어도 될 것 같아요. 엄마 엄마 뭘 틀어요? 네. 이거 빨간 게 남는 건가요? 네. 이것도 사놓고 네. 이것도 사놓고 지금 어설퍼서 그래서 다 준비해놨어요. 사는 거 안 가져오시, 사놓으시고 안 가져오실 줄 알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글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쩌면 쉬운 것 같은데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은 전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면 글 쓰세요. 일기만 쓰면 되는데 일기를 써도 이제 그 이제 축약을 해야 되잖아요. 축약을 하고 그게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힘이 들었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론 이제 서론 쓰는 것도 이제 제 책을 보면 앞에는 서론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결론이 좋아야 돼요. 결론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좀 감동을 가질 수 있게끔요. 그래서 이 끝에 보면 항상 저도 보면은 장사는 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운도 끈기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다. 이게 누가 봐더라도 괜히 쓸데없이 뭐 운에 따라서 뭐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내가 노력했을 때 운도 따라와 주더라 하면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운만 기다리고서 누워 있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카피도 능력이라고 쓴 거예요. 애들 사면 처음에 다 카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카피를 하면서 배우면서 하는 것이 배움에 우리 처음에 뭐 ABCD 다 따라서 하고 배우고 그림도 다 이제 똑같은 거 글씨 서예 같은 것도 보면요. 거기서 이제 내 거가 됐을 때 창작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 LG 다 뭐 카피였었죠. 뭐 옛날에는 뭐 다 카피였었고, 현재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이제 부상을 했고, 그거는 서론, 본론, 결론을 잘 내야 되고 이제 형식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카피를 할 때 무슨 할 게 아니라 나의 철학, 사상, 정신 이런 거를 이제 넣고 했을 때 내 거가 되는 거니까 조금만 사소한 것이라도. 아이들하고 놀았을 때도 아이들에게도 어떤 철학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글로서 이제 승화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꼭 철학이라고 해서 뭐 어렵게 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노는 장면, 생각 같은 게 딴 사람보다 좀 다르게 설명했을 때 그런 게 사람들이 공감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기 속에서 많이 찾았는데요. 지금도 저는 일기를 쓴 지가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하고 하니까 한 6년 7년 됐죠. 거기서 이제 찾아서 추격을 하니까 졸업하고 한 3개월 만에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보면은 살아온 생활이 있기 때문에 꼭 일기를 안 써도 하나하나 생각하면 다 나올 것 같아요.